정말 얼마나 남았나요? 특히 매년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65세 이후에는 더욱 잊혀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이미 대답, 즉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조용한 신호를 속삭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검진과 혈액검사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일부가 복잡한 테스트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걷는 방식, 잠자는 방식, 일상의 기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좋은 시절이 있을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체 내부의 미묘하지만 강력한 신호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는 연구원과 의사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몸이 잘 늙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징후 중 일부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으며, 지금 그것을 인식하면 남은 인생을 사는 방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후 1. 걷는 속도가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65세 이후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징후 중 하나는 혈액검사나 스캔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걸음, 즉 걷는 속도에서 발견됩니다. 각 보폭 뒤의 리듬과 에너지는 심장, 근육, 뼈, 심지어 뇌의 상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건강하고 일관된 속도로 세상을 이동할 때 중요한 것은 단지 이동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전체 시스템이 얼마나 잘 함께 작동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의사들은 보행이 노화된 신체를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종종 말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강하고 꾸준한 걷기 속도는 여전히 회복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주저할수록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이의 무게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일 아침 개를 산책시켜 동네를 산책하는 74세의 올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파워워킹이나 허스를 하지 않지만 그의 보폭에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는 진입로마다 멈추지 않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을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편안하지만 목적이 있다. 그가 방에 들어가면 그가 완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이웃이 그에게 당신은 또래 남자처럼 걷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월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걷는 속도가 그의 건강과 미래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속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인은 더 강한 근육이나 더 나은 폐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조정, 심혈관 건강 및 신경 효율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는 속도는 당신이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폭의 약점이나 발걸음의 주저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는 의자에서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길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건너는지, 연석을 얼마나 자신감 있게 넘어가는지에 따라 나타납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혈액순환, 근육 손실 또는 신경학적 쇠퇴의 초기 징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가 가장 수정 가능한 신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강화하고 균형을 잡고 지구력을 키우면 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징후 2. 적어도 10초 동안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신체가 얼마나 잘 노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는 한쪽 다리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는 간단한 테스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균형은 조정 그 이상입니다. 이는 근력, 신경계, 뇌 기능, 심지어 내의까지 반영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명확하게 소통할 때 당신은 우아하게 당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약해지거나 반사신경이 느려지거나 뇌가 완전히 예리하지 않은 등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균형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 불안정성은 단지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최근 정기 검진 중에 한쪽 다리 테스트를 시도한 77세의 아우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맨발로 한 발로 서서 팔을 옆에 두고 1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라고만 했습니다. 아우서는 처음에 약간 흔들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않고 관리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수 예측 변수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우서는 그것을 웃어 넘겼지만 그날 밤 나중에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는 친구들의 나이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엉덩이가 부러졌고 일부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균형이 생존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본 후에는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균형은 단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반응하고 회복하는 신체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특정 연령이 지나면 낙상이 빠르게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균형의 어려움은 종종 다른 조용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생각보다 다리의 힘이 더 빨리 약해지거나 뇌 처리 또는 느린 반응 시간에 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균형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힘이나 지구력처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카운터 근처에 한 발로 서기,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기, 가벼운 요가 등의 간단한 운동을 하면 점차적으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초라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징후 3. 그립력은 여전히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악수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립 강도는 작은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단단하고 꾸준한 그립은 근육이 여전히 강하고 신경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심혈관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악력이 약해지면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심지어 심장 질환 및 인지 장애 위험 증가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간단한 행동, 즉 얼마나 잘 붙잡고 있는지가 연구를 통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피클병을 열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한 70세의 헨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딱딱한 느낌이 들었고 고통스럽진 않았고 그저 약했을 뿐이었다. 몇 주 후 손녀와 놀다가 그는 손녀를 오랫동안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의사는 나중에 휴대용 장치로 그의 그립력을 테스트한 결과 단 2년 만에 그립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모닝콜이었습니다. 헨리는 아프지 않았다. 그는 절뚝거리거나 기침을 하거나 체중이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근육은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고
그의 몸은 그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립력이 하는 일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속삭인다. 식료품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좀 더 피곤하게 느껴질 때, 병뚜껑을 비틀어 여는 것이 어색할 때, 악수할 때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신체 내부의 더 깊은 변화의 징후입니다. 하지만 걷는 속도와 균형과 마찬가지로 악력도 노력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공을 쥐거나 가벼운 손 무게를 사용하거나 벽에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이 모든 활동은 버티는 데 도움이 되는 동일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얼마나 많은 힘을 보존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손은 단순히 전달자이며 손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신체가 회복하고 질병에 저항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화는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심장질환과 뇌졸중부터 기억 상실과 면역력 저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5시간만 자고 살아온 프랭크, 68세,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후 그는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였으며, 아침에는 가장 먼저 밖으로 나가 자연광을 쬐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는 더 많은 에너지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알람 시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졌고, 혈압도 약간 떨어졌으며, 매일 아침 느끼던 관절 경직도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면은 바뀌었고, 그의 건강은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었고, 그 변화는 매우 귀중한 것, 즉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수면은 신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밤에 여러 번 깨거나, 잠들기 힘들거나, 7, 8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도 피곤함을 느낀다면 몸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진단되지 않은 무호흡증, 약물의 부작용 또는 더 깊은 징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문제를 무시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그러한 가정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명확하게 생각하고 쉽게 움직이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더욱 약화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논의한 다른 징후와 마찬가지로 70대나 80대에도 수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취침 시간 루틴을 만들고 저녁에 화면 시청 시간을 줄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과 과식을 제한하고 아침 햇빛에 노출시키는 등 이러한 작은 변화가 신체의 리듬을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듬이 좋아지면 휴식의 질도 좋아집니다. 휴식이 좋아지면 심장, 두뇌, 에너지, 전망 등 다른 모든 것들도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대부분의 날 진정으로 휴식을 취한 기분으로 깨어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흔치 않고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이는 당신의 몸이 무대 뒤에서 여전히 효율적으로 달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노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수면 개선이 단순히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장수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밤 얼마나 잘 자느냐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의 기분이 얼마나 강해지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징후. 당신은 여전히 꾸준한 식욕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즐깁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식욕은 귀하가 예상하는 것보다 귀하의 건강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정기적으로 배가 고프고 음식의 맛을 즐기고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소화에서 호르몬, 감정 조절에 이르기까지 내부 시스템이 모두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에 특히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나 음식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식욕이 약해지면 더 깊은 문제를 조용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욕은 단지 영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력의 창입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식사를 고대하는 73세의 차얼조와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커피를 끓이고 신선한 과일을 자르고 계피를 뿌린 오트밀을 즐깁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일관성이 있고 더 중요하게는 만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의 의사는 한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먹는 것을 즐기고 힘을 유지하는 한, 당신의 몸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식욕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식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스템이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식욕부진은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이를 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약물 부작용, 기분 저하, 소화기 변화 또는 심지어 질병의 초기 단계를 나타냅니다. 먹고 싶은 욕구를 멈추면 근육이 더 빨리 쇠퇴하기 시작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뿐만 아니라 독립성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양과 먹고 싶은 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칼로리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자체와의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건강 징후와 마찬가지로 식욕도 키울 수 있습니다. 걷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으로도 신체 활동을 유지하면 자연스러운 배고픔 신호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식탁에서의 기쁨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허브, 향신료 또는 새로운 질감을 추가하면 음식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강 건조증을 치료하거나 위치 적합성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소하는 식욕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가 기대되고 맛을 즐기며 노력이나 힘없이 먹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나는 아직 태울 연료가 있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식욕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면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식욕을 회복하면 일상의 활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신의 삶에 건강한 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영양을 공급하려는 욕구는 웰빙의 가장 오래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는 종종 훨씬 더 많은 일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6번째 징후. 과잉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스트레스를 처리합니다. 인생의 2단계에서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조용히 알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특히 관리하지 않고 놔두면 건강이 안팎으로 손상됩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뇌와 신체 모두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제 더 안정된 손길, 더 차분한 목소리, 더 적은 감정적 급증으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단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장수를 보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의견 불일치, 운전 불량까지 모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수년을 보낸 76세의 제렐드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속도가 바뀌었다. 부엌에서 파이프가 터졌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쉬고 전화를 걸고 혼란스러운 곳을 침착하게 통과했습니다. 속쓰림을 겪을 가치가 없다고 그는 농담했다. 그러나 폭발적인 반응 대신 신중한 반응을 선택하는 이러한 변화는 성격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신경계가 균형을 이루고 마음이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몸이 더 잘 작동합니다. 심장이 더 고르게 뛰고, 소화가 개선되고, 잠이 깊어지고, 의사결정이 더 명확해집니다. 스트레스를 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나중에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준선으로의 복권은 염증을 낮게 유지하고 내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할수록 수명을 단축시키는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인간의 일부입니다. 목표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호흡 운동, 야외에서의 조용한 시간, 기도, 심지어는 듣는 사람과의 정기적인 대화 등 이러한 간단한 습관은 감정을 조절하고 몸을 다시 평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노화 자체의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첫 징후에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반응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갖고 좀 더 우아하게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 세계가 꾸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꾸준함은 당신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수는 모든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지지 않고 그것을 견디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부 힘의 표시.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두뇌를 돌보는 것은 미래를 돌보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더 예리해질수록 앞으로 수년 동안 주변 세계를 계속 즐길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8번 기호.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65세 이후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간과되지만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에서 보고 듣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고립되어 늙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말하고, 웃고, 감동하고, 삶을 공유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한 방식으로라도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심오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뜨개질 동아리에 가고 개를 산책시킬 때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79세의 에벌린과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큰 서클을 갖고 있지 않지만 혼자가 아니며 그게 중요합니다. 그녀의 의사는 한때 그녀에게 당신은 연결을 유지하면서 심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와 웃으면 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사촌과 간단한 점심을 먹고 나면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지 깨달았습니다. 신체는 약처럼 연결에 반응합니다. 사회적 유대는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 기능을 지원하고 뇌를 자극합니다. 또한 우울증, 인지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까지 완화합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 부족하면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달리 연결은 측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체중계나 혈액 검사로는 볼 수 없지만 영으로 느낄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물러나거나 전화를 피하거나 모임을 건너뛰는 경향이 있고 집에 있는 것이 더 쉽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고독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장기간의 단절은 예고 없이 인생에서 천천히 몇 년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독제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손으로 쓴 카드를 보내거나 지역 그룹이나 수업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식료품점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당신의 존재감을 주면 세상은 종종 무언가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더라도 무언가의 일부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몸에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여전히 강한 관계가 있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확인하고 당신도 그들을 확인한다면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잘 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최종 생각. 이제 이 8가지 징후를 보셨으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는 그중 몇 개가 나타납니까? 꾸준한 발걸음으로 움직이고, 편안하게 균형을 잡고, 상쾌하게 일어나고, 잘 먹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자주 웃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나요? 이것은 단지 세부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온화하고 지속적이며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아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더 중요하게는 아직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준다. 간단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돌본다면 좋은 소식은 이러한 징후의 대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과하거나 실패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초대장이에요. 균형이 무너지면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졌다면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장수는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결과를 가져오는 작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쇠퇴를 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계속 대화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66세이든 86세이든 오늘 내리는 결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내일도 여전히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걷기, 당신의 말, 당신의 잠, 당신의 웃음, 이러한 것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더 많은 삶을 제공하면서 밖으로 파급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징후가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합니까? 당신은 어느 쪽을 보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일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